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聯邦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에게 조전을 보내시고 러시아聯邦 대사관이 위문을 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聯邦 특명전권대사 마제고라 동지가 2025년 12월 6일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聯邦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에게 8일 조전을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聯邦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이와노비치 마제고라 동지가 뜻밖의 별세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푸틴 동지와 러시아聯邦 지도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제고라 동지는 지난 30여 년간 저로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 생을 바친 조선인민의 친근한 보시며 동지였다고 하시면서 저로 관계가 오늘과 같은 굳건한 동맹관계로 강화 발전되어 온 여정에는 두 나라 국가 지도부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깡그리 바쳐온 마제고라 대사 동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로 두 나라 관계 발전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 들어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마제고라 대사를 뜻밖의 이룬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며 러시아 정부와 인민뿐 아니라 자신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제고라 대사 동지가 비록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저로 양국인민의 전투적 우위와 공동의 위협 수행에 바쳐진 그의 고결한 생은 길이 빛날 것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유가족들의 상실의 아픔이 가셔지고 그들에게 하루빨리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聯邦 대사관에 마제고라 동지의 별세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12월 9일 새로 개건된 평촌혁명사적지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 만난 김눈향 과장은 영광의 그날로부터 지난 10년간 1,500여 개의 단체의 100만여 명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년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와 군역이자 국권이고 국이라는 역사의 천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놨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평촌혁명 사적지를 찾으신 그날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오보이를 몸 가까이 모셨던 저로서는 뜻깊은 그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우러르시며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여기에 병기공장 토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12월 12일 이곳을 찾으시어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 시험 사격을 하시었다고 이제 3일 후가 바로 역사의 그날로부터 67년이 되는 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국의 초행길에서 우리식의 국방공업 창설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굳은 믿음이 기둥처럼 서 있었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노동계급은 자그마한 병기공장에서 원수 경멸의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었고 오늘은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날 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사적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문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석권과 전엄을 굳건히 지킬 자유의 핵탄, 수소탄을 보유한 핵강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자의적 국방공업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 주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것이 오목했던 해방 후에 우리 손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 그때 그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넘겨다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 있어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이룩됐고 국가 방위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10월 4일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5 개막식에서 하신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근 80년 전 평천리에 울렸던 총성이 오늘은 어느 병기 전서에도 없는 주체 병기들을 다발적으로 탄생시켰다고 하시면서 국가 방위력의 무진한 발전과 강군 현대화의 거대한 도약을 더욱 강력히 견인해 나갈 조선노동당의 절의 선언을 엄숙히 전명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급진적으로 강화되는 국가 방위력의 발전상을 체감하며 위대한 당조왕의 백전필승의 용도를 받들어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천혁명 사적지를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 보고회가 8일에 진행됐습니다. 기념 보고회를 통해서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 국방공업의 역사가 시작된 영광의 일터에 서이라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의를 바쳐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버선보 혁명전적지와 정봉수경지, 백두산 미령과 삼지연 혁명전적지, 대홍단 혁명전적지 등 항일혁명 선열들의 발자취가 역력히 어려있는 백두전구들마다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조선혁명의 만년 초석이며 영원한 생명선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는 길만이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편답하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어 모시며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의 넋과 정신을 체질화한 노동당의 청년전이 강국조선의 선연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청년전이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기 위한 전국 청년학생들의 결의 모임이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답사 행군 대원들은 혁명의 1세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며 이 땅 위에 투사들의 염원이 꼽혀나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기어이 안아올 설석의 의지를 안고 엄숙히 결의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재보로 빛내어 나가자. 당제 구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자. 뜻깊은 노래를 빛나게 결석하기 위해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9차 대회로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문명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가는 오모니당의 손길 아래 전국 도처의 지방 개벽의 자랑찬 창조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떠서는 속에 함경남도에서 함흥대국장을 새로 개건했습니다. 연곤충 면적이 수만 평방미터인 대국장에는 수촌속의 관람홀과 무대, 음향 및 조명 설비들, 연습실, 분장실들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함흥대국장을 개건할 통이 큰 목표 밑에 공사 조직까지를 박력 있게 내밀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함흥대국장 개관식에는 함경남도 관계부문 일꾼들, 도안의 참작가 예술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관사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동지가 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예술단 예술인들과 도급기관 예술서정원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인민의 꿈과理想이 현실로 껏변하는 러동당 시대 농촌 발전의 새 풍경을 펼치며 함경남도 락원군 흥상농장의 희한한 문화농촌 마을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고 아담하게 솟아난 문화주택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리상촌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순간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만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새 문명 새 생활로 약동하는 농장마을의 선경의 모습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보응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환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장마을은 새 살림집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의 기쁨과 환희, 흥겨운 춤판으로 인해서 명절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과학농사 다수화결기를 거저시켜서 세세연년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나날이 흥하는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 마을들에서는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맹세가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이팔직동 청년 탄광의 석탄 생산자들이 석탄 증산 성과로 당과 수령, 저국을 받들어 온 전세대 탄부들의 당결정 결사 관철과 자립갱생의 혁명 정신을 이어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팔직동 청년 탄광의 전세대 탄부들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당의 믿음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열렬한 애국 충성으로 해마다 맡겨진 석탄 생산 계획을 믿음직하게 수행했습니다. 탄광에서 배출된 전세대 노력 혁신자들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시련도 많았지만 당이 준 과업을 한치의 득침도 없이 무조건 관철했다고 하면서 그때 발휘된 자립갱생의 혁명정신, 집단적 혁신은 대중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광의 새세대 탄부들은 전세대 석탄 생산자들이 지녔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한탄차 도하기, 한교대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를 비롯해서 대중운동, 애국탄 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금 높이 세운 석탄 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 가족들과 집중 강연 선전대원들이 연합기업소의 탄광들을 순회하면서 탄부들에게 지성어린 물자도 넘겨주고 그들의 일선도 도우며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 중심을 새로 일대 세우고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에서는 현대적인 정보 설비들과 비품들을 그전히 갖추어주고 기술 역량도 튼튼히 꾸려주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중심이 지역의 교육 정보화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는 데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안의 대학들과 각 학교들이 교육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국가 교육 정보 체계를 정상 운영 영역에 위해서 한 달 남짓 한 기간에 교육지원 프로그램 중심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전용망 운영실, 프로그램 개발실, 정보기술 보급실을 비롯해서 국가 교육 정보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준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안의 400여 개 대학들과 학교들에서 국가 교육 정보 체계 이거 망라돼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버리는 우수한 교육 자원들을 대학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농촌학교들과 분교까지 뻗어간 교육 부문 전용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초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교육정보중심 지도 밑에 우리 도의 모든 교육단의 정보화 수준을 현재 이들은 중앙교육정보중심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국가교육정보체계 운영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긍역 아껴 쓰기 위한 사업들이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전력공업 부문에서 전기 절약 사업을 높은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 일꾼들은 각지의 전력 생산 단위들과 과학연구 단위들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기 절약에 이바지하는 수백 건의 기술혁신 목표가 달성돼서 수만 킬로와트의 전력 예비가 조성됐고 각도 성배전부들에서 전력 설비들을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배전 부문에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내미는 사업이 전력 생산과 함께 성변전 부분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초고압 송전선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그 송전선 건설 사업소의 초고압 송전 철탑 생산 공정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초고압 송전선 건설에서 기본인 철탑 세우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새로운 송전 개통 구축 사업을 앞당겨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전기 절약 사업에서 송배전 부문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랑랑구역 송배전소입니다. 생산된 전력을 리용식 소장 동지는 구역 안에 수백 개 단위들의 무효 전력 보상 장치들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여러 송전선 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여기서만도 많은 전기 절약 예비를 찾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자연 에너지에 의한 발전 능력을 더 많이 조성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성 자연에너지 전력기술 교류 사이에서 이미 구축한 태양빛 발전 능력을 보다 확장해서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이 지방들의 각 곳에 이 태양빛 발전소들을 이렇게 분산적으로 건설하고 이 태양빛에 의한 전력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평양시에만도 1000여 킬로와트 능력의 이 태양빛 발전소들을 여기 사동구역, 랑랑구역,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이렇게 올해만도 이곳 교류사에서 평양시와 평안남도에 건설한 수천 킬로와트 능력의 태양빛 발전소들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태양빛 발전소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2배로 늘어났는데 현재 량강도와 황해남도의 해당 지역들의 능력이 큰 태양빛 발전소들을 일도 세우기 위한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텔레비전 방송 보도 편집부는 대동강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우리 안전은 우리 안전부로 불리우는 대동강구역 안전부와 안전원들의 소행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대동강구역 안전부에서 새로 일도 세운 대동강구역 소령 2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역적으로도 제일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강구역 소령 2유치원에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을 대동강구역 안전부에서 평양시 쪽으로 손꼽힐 만큼 멋들어지게 꾸려서
시적인 방식상화까지 진행한 사실은 이곳 교양원들과 소령동 주민들은 물론 온 구역 주민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원래 유치원은 여기 철봉기재단 가일나무당 서 있던 이 위치, 여기 있었습니다. 대동강구역 소령 2유치원의 교양원들은 원래 있던 유치원은 1970년대에 세운 낡은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구역안전부에서 아예 헐어버리고 양지 바른 곳에 2층으로 된 새 건물을 일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월 구역안전부의 책임 일꾼이 유치원을 돌아보고 이제야 와본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는데 도와주러 온 일꾼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니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당정인의 제8기 제11차 전원에서 우리 당의 교육 정책 기자와 만난 구역안전부 책임 일꾼은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어느 단위를 맡을 것인가 토의하던 중 보육 조건과 교육 환경이 제일 뒤떨어지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대동강구역 소령 2유치원을 건설할 것을 초급당위원회에서 단결정으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령 2유치원을 건설하는 과정이 곧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업 과정, 안전원들 속에 인민에 대한 복무 관점을 뚜렷이 새겨주는 과정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초급당위원회의 의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동강구역 안전부에서는 150여일 동안의 유치원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안전원 동지들이 뜨거운 사랑에 스며있고 서령동의 주민들은 우리 안전원 동지들이 유치원을 양지 바른 곳에 짓겠다고 등짐으로 흙을 날라 다른 데보다 지대가 낮은 이곳을 2m나 복토했다고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근무를 서고는 달려와서 흙마대를 메나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감동이 돼서 무엇인가 지원 사업을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집까지 찾아와 되돌려주는 안전원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안전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삼촌들처럼 안겨왔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동강구역 안전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담이라도 끼칠세라 구역안전부 청사 개건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자재와 자금을 통째로 유치원 건설에 돌렸고, 안전원들도 가정에서 저축했던 자금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것에서 기자는 구역적으로 토대가 제일 빈약한 유치원을 중심지구 유치원들 부럽지 않게 꾸려주자고 격오비품과 지능놀이감, 침구류와 밥그릇에 이르기까지 제일 좋은 곳으로 갖춰주자고 마음써온 안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인민에 대한 존중을 양심으로 체질과 습격으로 굳혀온 참된 복무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로 꾸린 유치원에 대한 시적인 방식상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시적인 방식상학이 있었는데 참가자들 누구나 감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단 난간입니다. 장난세찬 아이들이 상할세라 해면을 두툼하게 넣고 가죽을 씌운 이 난간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이것은 이민들의 생명안전을 책임진 우리 안전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교양원들은 유치원의 그 어디에든 안전원 동지들의 웅신 깊은 마음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유치원 건설에 첫삽을 박던 3월에 과일나무들을 심었다고, 그 과일나무들에서 올해에 적지 않은 과일들을 수확해서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대동강구역 소령 2유치원에 대한 취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우리 안전원, 우리 안전부라고 하면서 훌륭한 안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 수첩이 모자라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많은 훌륭한 안전원들을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부모 없는 어노이의 친부모가 되어준 사곡분주소 안전원인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김정태 동지, 벌벌 사람이 없는 노인 부부의 친자식이 돼서 부모로 모시고 사는 의암분주소의 송경식 동지, 충류용해 군인의 아내가 된 구역안전부의 리진경 동무를 비롯해서 대동강구역의 수많은 안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우리 안전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2년 전에 상급 단위로 소환됐다가
담당관내 주민들의 한결같은 청원에 의해서 20일 만에 다시 사곡분주소 안전원으로 돌아온 전경석 동지의 모습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때 사곡동 주민들은 우리 안전원 동지, 우리를 떠나서 어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라고 진정이 넘쳐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전원으로 불리우는 전경석 동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자는 그 하나만이 아닌 대동강구역 안전원들 모두가 지닌 고상한 풍모와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느꼈습니다. 대동강구역 안전부의 책임 일꾼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11월 18일 창립 80돌을 맞는 사회안전성을 방문하시고 사회안전군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시면서 당의 정치보위대, 사회주의 국가와 인민정권의 수호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었다고 격정 속에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청비조 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인민들의 맑은 눈에 깨끗한 마음에 가장 진실하게 비껴드는 우리 안전원, 우리 안전부가 되자면 아직 멀었다고. 그러나 인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 인민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구역관 내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선 긍지와 자부심을 크게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동강구역 안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민에 대한 절대의 복무 정신을 지닌 이렇듯 훌륭한 사회안전원들이 있기에 우리 국가가 강하고 우리의 일신단결이 굳건하며 우리 인민들의 행복이 나날이 꽃펴나고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급격히 낮아지면서 첫 추위가 있은 후 6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날씨가 한결 푸근해졌는데 기온이 가장 낮았던 4일과 높았던 7일의 기온 차이는 12도 이상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년 정도로 낮아지면서 아침에는 약간 쌀쌀한 감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약간의 기온 변화는 있겠는데 당면하게는 내일과 모레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가 12일에는 평년 정도로 낮아지고 그 후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온이 오르내릴 때 몸 관리를 서리하면은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쉽게 걸리기 때문에 아침과 밤에 소금물로 함수를 하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샘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은율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이륙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로 일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 고성군으로부터 함경남도 라곤군까지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동풍이 세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